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일단 찍기 전에 이거 지금 꼬꼬공이고요. 백인지식을 위한 걸 지금 찍고 있어요. 일단 그 날짜 써볼게요. 0712. 자, 수요일의 삶이에요, 수요일. 지금, 음, 4시 10분, AM. AM. 왜 AM 이걸 찍냐? 지금 이제 쌤이 이거 말고요. 영어 독해 찍다가요. 영어 독해.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에서 영어 독해 찍다가 내용이 멕시코에 가는 내용이 있었어. 멕시코. 그래가지고 자,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올렸나? 아, 근데 이거 웬만하면 여러분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검색하면 유튜브에. 지금 챗 GPT 있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번에 내가 강조했는데요. 그 특히 초딩은 좀 너무 그렇고요. 좀 적어도 중학교 1학년 친구도 이상 있죠. 이 챗은 굉장히 친숙하게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선생님 공부하는 친구들 이거 지금 다 알려주고 있고 알려줬고, 그죠?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이 챗 GPT는 자기주도 학습하기 굉장히 좋아요. 자기주도 학습. 근데 내가 누차 말하죠? 얘 100% 믿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팩트 체크.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검색을 했잖아. 그럼 얘를 무조건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신뢰하면 안 돼. 그렇다고 얘가 지금 뭐 다 뻥을 치는 건 아닌데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뻥을 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팩트 같아요. 검증이 된 건데 특히 근데 너희들이 물어보면 거의 다 문제 없을 거야. 왜냐면은 그 중고등 뭐 물어봐봤자 그지? 교과서 수준은 다 어느 정도 알려진 지식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딱히 그런 건 없는데요. 굉장히 이제 막 진짜 디테일한 거 있죠. 그런데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지금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 중이잖아. 진화 중.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GPT 4.0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있냐면은 그 영어 이제 독해 멕시코에 관한 독해를 다 찍었어. 찍고 근데 그냥 멕시코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구글링을 했겠지. 근데 요즘엔 뭐냐 우리가 최세사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검색도 해주고 막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황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저기니까요. 생성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해봤어.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있잖아. 내 써놨지 타이틀에 최 GPT가 이해하고 있는 멕시코와 멕시코 시티는 이렇게 그냥 써놨어. 그치? 그냥 검색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용이 맞아. 굉장히 많고 키워드 위주로만 지금 백미식이니까 여러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키워드만 잡아줄게. 그냥 같이 읽어보는 거야. 멕시코가 뭔지 무슨 나라인지 읽어볼게요. 지금 그 독해에서 있는 것들은 수업 시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요거 문제 해볼게요. 자,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가볍게 수다 타임. 자, 멕시코의 수도는 멕시코 시티래요. 오케이? 이 정도 아세요. 그죠? 우리나라의 수도 정도 알아야지. 자, 멕시코 시티는 멕시코의 가장 큰 도시래.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No problem. 자, 북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래요. 뭐 이것도 그지? 그냥 쭉쭉 읽는 거야. 내가 뭘 했죠? 잡지식이 많이 있으면 좋다. 멕시코 시티는요. 고도 2240m에 위치해 있대요. 기후는 고원 열대성이래요. 이런 거 몰라도 돼. 그지? 뭐 이런 거 알아야 되나? 근데 그냥 약간 고도 그냥 2000m 그냥 이게 뭔가 느낌에 그지? 비주얼상. 아, 여기 이렇게 있구나. 사바나 기후로 분류된대. 뭐 알아야 되나? 그냥 읽어. 한 해 동안 비교적 일정 기온을 유지한대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엔 상대적으로 건조하대. 뭐 이 정도? 그럼 우리가 여름, 겨울이 존재하는구나, 이 나라가. 안 가본 친구들은. 그리고 이 계절감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게 있다? 어느 나라에 대해서, 특히 외국에 대해서 계절감이 있으려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요즘 이제 안 뚜렷하지만, 사계절 뚜렷하다고 하는 나라는 이 4 시즌을 다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행만으로는 굉장히 이 계절감을 느끼기 힘들어. 여행은 단기로 가잖아. 길어봤자 몇 달인데, 그러면 거의 한두 시즌 정도만 겪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그 기억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멕시코를 여름에 갔어. 멕시코 여름에 간 사람하고 멕시코 겨울에 간 사람은 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다를 거라고.
그치? 그래서 그거를 성급한 일반어로 아, 이 나라는 이렇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를 만약에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겪고 싶다. 그럼 사실 1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서 1년은 어떻게 있어요. 그냥 이민 뭐 2주 아닌 이상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보시고 간접적으로요. 내가 어떤 나라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멕시코를 여름에 갔어. 근데 겨울에 못 가봤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요즘 뭐죠, 여러분?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겪었던 직접적인 그 익스피리언스에 그러니까 내가 그 직접적으로 겪었던 그 경험에다가 이 간접적인 그 지식이 또 더해지는 순간 이게 또 엄청난 파급력을 갖거든. 이해됨요? 난 이 힘을 믿어. 그래서 되게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거지.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 다시. 근데 내가 기반이 없으면 안 되겠죠. 내가 너무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은 그때는 뭐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허언증이 되는 거, 허언증.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더해줄 수 있는 게 간접. 그러니까 유튜브도 되고요. 그 예전에는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뭐였어? 책. 책이 그 간접적인 그 어떤 뭐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다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그 간접 경험으로 뭐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하잖아요. 책이. 사실 지금도 그래요. 책은 중요해. 어쨌든 근데 이런 현장감이나 이런 거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그 자꾸 보라는 거야. 배경 지식 위해서. 이렇게 쓸데기 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알겠죠? 이 보세요. 그래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뭐 그런 것도 잘 많이 보면 굉장히 좋아. 재밌어. 근데 나는 이걸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경우는 시리즈가 굉장히 많잖아. 여행 가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본 나라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 왜냐면은 내가 가본 나라의 나오니까 화면이 그지? 너무 재밌잖아. 그리고 아 지금 저 사람들 뭐 하고 있거든 이게 되게 재밌고요. 그래서 뭐 안 가본 나라에 대해서도 재밌긴 한데 안 가본 나라는 약간 좀 막연하게 그런 게 있는데 특히 내가 가본 나라 있잖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 시리즈를. 그러니까 어쨌든 뭐다 여러분 결론은 그냥 공부하자. 여러분 그냥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직업은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바뀌긴 했는데 어떤 얽매이지 않고 그죠? 내가 아니 여행가 말고 여행가 진짜 정말 여행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조금 힘들고 어쨌든 내가 어떤 그 이동에 대해서 자유로운 직업 뭐 그것도 추천. 그러니까 꾸준한 소득이 나오면서 이동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 영혼의 그런 어떤 직업 그것도 추천이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그 재택이 가능한, 그죠? 뭐 그런 것도 추천. 근데 물론 가장 고정적인 페이로 안정적인 그 직업인 것도 정말 좋지만, 그죠? 만약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요? 플러스 서브로, 그지? 뭐 투잡, 쓰리잡 개념으로 서브로 그런 것도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여행을 하러 장기 여행이든 출장이 아니지. 그 어떤 체류를 하더라도 뭐 고정적인 수입이 나온다면은 부담이 없잖아요. 그 해외에 사는 그 삶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뭐다? 결론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여러분. 그쵸? 응. 결론 공부해요. 꼭 무슨 영어 공부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그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 이해됐요? 공부란 이유는 뭐죠? 내가 그 맨날 공부 자극 영상 이런 거뭐 많이 찍진 않은데. 공부라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거죠. 왜냐면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요. 그건 표면적으로 가시적인 거고요. 가시적인 성과. 내가 열공했다. 그건 어떤 증명이고요. 실질적으로는요.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인생에서 어떤 기회가 있잖아요. 나한테 정말 오르고 서든이거든. 그러니까 뭔말 서든이 갑자기 튀어나와 어떤 그 기회가 그렇더라고. 어? 이거는 여러분보다 몇 년 더 산 사람들의 그런 건데요. 다시. 내가 기획한 거대로 내 인생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기회가 내 앞에 갑자기 그 어떤 그 천재지변처럼 벼락처럼 탁 올 때가 있거든? 근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우리가 되게 재벌처럼 돈이 막 그 금은보화가, 그죠? 뭐 해적처럼 금은보화가 막 진짜 집에 엄청 많아. 막 금고에면 막 금괴가 막 나와. 이런 거 아닌 이상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집어서 꺼내가지고 써야 된다는 상황이야 지금.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으려면은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상황. 즉 우리 한국인이 너희들 그 상황은 결국 뭐다? 공부밖에 없다. 이 레디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평상시 자꾸 정립해 놓는 거야. 마일리지를. 그거야. 공부를 왜 하냐고? 자, 공부 좀 해서 뭐야? 아, 이제 우리가 뭐 멕시코 가서 뭐해? 그쵸? 근데 언젠가 써먹는다. 언젠가. 예. 근데 그 언젠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나도 장담할 수 없죠. 내가 너희들 인생 어디 장담하겠어. 그렇지만 이걸 알아둠으로 해서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그 멕시코 그 공부했던 거 적어도 그냥 꼼꼼으로 배경 지식으로 알았던 어떤 잡스러운 키워드, 잡스러운 지식들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 여러 가지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 과목도 중요하고요. 내가 골고루 잘하는 게 좋다고 했죠. 내가 학자처럼 파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대학원 지금 석박사 아니에요. 그죠? 석박사는 나중에 따지고. 그건 나중에 내 진로나 내가 먹고 살려고 따는 거야, 사실 석박사는. 그거 말고요. 내가 어떤 일단 공부를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즐겁게 하는 거야, 즐겁게. 빅요? 별도 잔소리. 자, 이 도시는 아즈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이 위치했던 곳에 세워졌대요. 이거 내가 아까 찾아봤거든? 테노치티틀란? 오, 되게 재밌어. 뭐냐면은, 자, 아즈텍 제국이라는 거 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올 텐데, 나오나? 또 옆에 또 있어, 내용이. 멕시코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 근데 멕시코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기 전에 이 아즈텍 제국이라고 엄청 그 문화적으로 강성한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에 쓰였던 거야, 지금. 테노치티틀란. 근데 뭐 위키백과나 여러분 네이버 잘 찾아보면은 멕시코 시티가 수도라고 말하는 데도 있지만 테노치티틀란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스페인 식민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아즈텍 제국의 수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단군, 그죠? 단군 신화, 뭐 이렇게 그냥 쭈르륵 이어지잖아. 우리가 어떤 뭔가 딱 오리진을 잡았을 때, 그냥 쭉 잡죠. 사실은 지금 멕시코 시티도 그거 이어가지고 재건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아즈텍 때 그 수도예요. 맞지? 이런 거 마찬가지다? 지금 이제 멕시코는 멕시코 시티가 여기다 지금 이어서 지었다고 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니? 우리나라도 뭐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그지? 내가 요새 이제 좀 꽂혀 있는 게 백제야, 백제. 백제 시대인데, 왜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백제야, 여기가. 백제의 근거지야. 그래서 백제 문화에 지금 엄청 심취해 있거든? 백제 문화에 심취해 있는데, 백제가 이주하잖아요. 한성으로부터 쭉 내려오잖아. 근데 너무 신기해. 내가 서울에 살던데도 거기가 거, 거기 그 근처 풍납토성 뭐 이런 데거든? 너무 신기해, 지금. 뭐니? 풍남소성 있고 막 백제 뭐야 한성 그 있지 그 뭐죠 그거 뭐야 왜냐면 올파기는 쪽이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살고 있는데도 어쨌든 백제 수도야 뭔가 뭐 되게 끼워 맞추기인데 가지고 공주 그죠 뭐 공주도 저기였고요 뭐 뭐야 이제 좀 내려가지고 부여을 하잖아요 그 좀 있으면 여기 백제 축제하거든 그 역사 축제 같은 거 되게 재밌어 근데 이런 것처럼 어떤 예전에 어떤 그 수도가, 그죠? 쭉 이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테노치티틀라니. 응?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아즈텍 제국이라는 게 원체 그러니까 멕시코 원주민 적이기도 한데 워낙에 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한 이후로 이 지역의 중심이 됐다. 역사적인 이 지역인 센트로 히스토리코는 어쩌고 그러니까, 그렇다. 여기서 어쨌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나오고, 뭐이 정도는 알면 좋고요. 멕시코 시티는 아름다운 예술가 문화, 역사적인 건물, 맛있는 음식, 활기찬 생활문화, 이런 거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동시에 교통체증, 대기오염, 범죄율. 그렇지. 자, 멕시코 시티는 거대한데요. 독특한 지역이 존재하고, 뭐, 쭈르륵. 이거 있잖아. 독특한 각 지역들은 각각 독특한 게 있어. 근데 멕시코 좀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 좀 이런 게 없거든? 이런 거 좀 부러워. 뭔 말이냐면, 로컬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색을 나타내는 거지, 지역색.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좀 덜해. 우리나라는 굉장히 획일화돼 있죠. 그래서 어디나 아파트 있고, 어디나 획일화되어 있는데, 나는 외국 가면서 이런 게 너무 좋아. 어디 도시를 가면은, 그냥 딱
그 색이 딱 강한 거 있지. 그 색이 강한 거. 멕시코도 좀 그런 편이고, 이건 좀 알아면 좋아. 뭐, 호요 아칸 이걸 몰라도요. 프리다 칼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 그래서 프리다 칼로 박물관과 많은 예술 공동체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그 멕시코에 멕시코 하면은 그 유명한 거 땅땅땅 몇 개 하죠. 근데 특히 이제 이 사람 오늘 유명하기 때문에 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화가로. 도시 중심부인 센트로 히스토리코는 많은 역사적인 건물과 플라자, 멕시코 시티 대성당, 종교적인 중심지. 또한 이곳에는 테노치티틀라는 유적이 남아있고 아즈텍 제국의 중심지. 이 유적지는 아즈텍 문화의 역사를 살펴보는 테노치틀란 국립박물관. 당연히 박물관 있겠지. 시티는 범죄와 빈곤, 대기업 또 나와. 도전과제.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당연히 다양한 노력 기울여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멕시코 시티는 위대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 어쩌고저쩌고 복잡성과 다양성 가능한 것이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멕시코랑 우리나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면이냐면 그 국민성에서 그 흥이지 흥문화 흥 써볼게. 흥 응? 그 음주 가무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멕시코랑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좀 다른 이유가 있죠. 이 멕시코는 좀 되게 사람들 우리나라도 좀 다혈질인데 특히 멕시코는 굉장히 다혈질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좀 그런 게 되게 높이 평가해요. 어떻게 보면 안습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높이 평가하긴 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흥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되게 다혈질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나라의 근간이었던 유교적인 그 바탕이 사람들을 굉장히 어떤 질서정연하게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치 룰이었잖아요. 통치 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말하면은 좀 정적으로 만든 건데요. 그지? 아무튼 좀 얌전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얌전하게. 그 얌전한 게 뭐냐면 적재적소에서 그러니까 놀 타이밍에는 놀고 그죠? 놀 타이밍에는 놀고 좀 얌전해야 될 얌전하고 그렇게 좀 많이 바뀐 그게 좀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유교를 한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나는 유교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우리도 그냥 엄청 다혈질이고 있잖아요. 그거 좀 답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특히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약간 획일화돼서 뭐 저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그 이런 게 없으면 그 특히 범죄라든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게 그거야. 멕시코 지금 문제다 했던 이유가 치안 이런 거.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누적이 돼야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되게 안심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치안이라든지 사람들 어떤 그 공공질서를 지키는 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 어필할 수도 있고 지금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거 역사는 쭉 흐름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다. 뭔가 그 멕시코랑 굉장히 사람들이 비슷한데요, 마인드가. 그렇지만 그 강력한 통치기구였던 그 유교의 마인드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본능을 좀 그러니까 본능을 좀 이렇게 누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게 좀 만들어줄 것 같아요. 나 굉장히 좀 땡큐해. 그 유교에 대해서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자체가 얘 멕시코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배경 지식에 애니메이션 코코라고 해서 코코 여러분 대부분 봤을 것 같아요. 대부분 코코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혹시 못 봤다면은 꼭 보세요. 강추. 자 코코 같은 경우는 코코에서 그 주인공이 나오고요. 외할머니 아니 할머니예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코코 할머니가 나는 원래가 애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코에서 할머니 있어 할머니 주인공의 할머니 이제 할머니를 이제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할머니 찾아서 간다기보다는 할머니 그걸 떠 그래서 뭐 일단 좀 죽은 자들의 뭔가 그 공감을 하고 죠 고인들 조상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내용 자체가. 근데 나는 이거 굉장히 공감 있다. 응. 왜 그러냐면은 좀 딴 얘기인데 이 코코가 그 아까 그 멕시코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했잖아 내 생각에는. 근데 코코 할머니가
굉장히 있잖아. 비주얼이 우리 진짜 찐 나의 그 돌아가신 외할머니랑 너무너무 닮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멕시코니까 약간 스킨은 다크해. 우리나라보다는 다크한데요. 말고 전반적으로 그 풍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말 통곡. 너무너무 돌아가신 외할머니 너무너무 생각나면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해외 진출 내 비즈니스 얘긴데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어떤 그 외국을 공략할 때인데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 갬성을 건드려야 돼. 갬성. 그러니까 그 나라의 뭐 민족성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왜냐면 이 코코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뭔가 인기가 많고 했던 이유가 이 저변에 딸려 있는 이게 물론 이제 기독교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 죽은 자들의 어떤 그 조상들 그죠? 뭐 제를 지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어떤 세계로 간다 그죠? 그런 세계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마인드랑 굉장히 통한 거야. 그래서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통곡하면서 봤겠죠. 아, 우리 할머니 잘 계시나? 이게 너무 궁금하면서 그게 되는 거지. 자, 애니잖아. 애니니까 어린 애들을 타겟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어린 애들 타겟이 기다 아니다? 왜냐면 이런 거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 같은 성인들도 이게 너무 통하고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그 문화적으로 침투할 때는요 그런 걸 다 따져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똑똑한 거지. 이런 걸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분석하고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특히 정치라든지 정치 민감하니까 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열공하고 여러 가지 그 지식에 그 통달한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한다. 뭘 해도 대박 터뜨리는 걸 많이 아니까. 그래서 좀 딴 얘기인데 코코는 너무 재밌게 봤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라 해야 되지? 나는 여러분들 그 킬링 타임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휴식 시간에 나 노는 건 좋은데요. 난 좀 솔직히 말해 내가 그냥 바램인데 연예인이나 있잖아. 연예인이나 좀 그런 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냥 그런 거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에? 그 이런 거 있죠. 코코 같은 거 코코 같은 거 보시거나 아니 여러분 뭔가 영상을 보고 싶잖아?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걸어서 세계 쓰고 이런 거 보세요. 다큐 응? 아니면 어떤 과학 다큐 같은 거 있지. 과학 다큐 그거 너무 재밌거든. 왜냐면 과학 다큐 같은 거는 굉장히 내가 실제로 볼 수 없는 것들 요새 엄청 많아. 우주 얘기라든지 그지? 우주 아니면 뭐 역사 하여튼 장르 불문 그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보는 교과와 관련된 다큐를 보는 걸 추천. 그거 아니고 나머지는 그 쓸모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드라마라든지 뭐 연예인 제발 연예인은 나중에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간단히 볼게요. 멕시코 수도 자, 멕시코 시티는 멕시코 수도고요. 도시는 멕시코 계곡에 위치해 있고 해발 2200m 이상 높은 산과 화산들이 둘레 있대요. 면적이 1485 평방킬로미터. 자,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고요. 나라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고 900만의 사람이 살고 있고 도시는 1325년에 아즈텍 사람들이 또 아즈텍 나오네요. 1519년에 멕시코를 지배하기 위해 대서양 공룡은 스페인 사람들이 완전히 파괴됐대. 오케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 이 정도는 아세요? 멕시코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 1524에 도시가 재건돼서 멕시코 시티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름이 바꿔가지고 불린 거야. 리네임 된 거죠. 오케이? 멕시코는 스페인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내가 이거를 전혀 그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요. 보세요. 거의 자 1821년에 독립을 했대. 여러분 거의 300년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스페인에. 그쵸? 그게 좀 대단한 거야. 왜냐면은 자 스페인은 멕시코에 엄청 영향을 끼쳤다. 맞겠지. 자 스페인어가 멕시코 공용어고 대부분 멕시코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래. 일단 여기까지 됐는데요. 지금 그 뭐지? 음, 이 보다 보면은 근데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도 영향을 뭐 받고 있고 할 때 엄청나게 그러잖아요. 근데 계산해보면 꼴랑 그죠? 물론 그 전에 뭐 전쟁 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공식적으로 식민지인 거는 그 몇십 년이잖아. 근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얘네 있지 멕시코 대단한 거야. 300년을 통치를 받았다? 응.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특수한 케이스고요. 이 당시에 그 스페인 자체가 원체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 스페인 자체가 워낙에 식민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국민들 생각해봐. 어우, 굉장히 힘들 것 같아. 300년,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중간중간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냥 스페인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딱히 역사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스페인은 멕시코에 엄청 영향을 줬죠. 지금도 엄청 줄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돼.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그죠? 어 영향을 계속 ING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의 그 영향이 ING인데요. 계속 영향을 받고 있죠. 몇십 년인데. 근데 스페인? 와, 스페인과 멕시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이해할 때는요, 이런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나라가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히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 멕시코 친구들 만났다. 그러면은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 자꾸 쭈글쭈글. 이것도 볼게요. 저 죽은 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Day of the Dead거든요. 타이틀은. 그 모의 데이인데요. 죽은 자의 날은 멕시코의 공휴일이다. 할러데이다. 자, 11월 1일과 2일이에요. 공식적으로. 이날은 죽은 가족 구성원. 오케이. 기억하는 날이다. 한국의 추석과 비슷. 그쵸? 음. 근데 그치. 근데 이제 한국은 여기다 플러스. 죽은 자들을 기리기도 하지만 약간 땡스기빙의 느낌도 있죠. 그래서 그 1년 한 해 동안 우리 무탈하게 농사 잘 짓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조상한테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조상한테 항상 우리가 제사상에 올리는 거는 어떻게 하지? 굉장히 좋은 거만 올리잖아. 상품, 그지? 막 과일도 되게 좋은 거만 올리고 그런 거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 그들 죽은 가족을 위해 기도한대요. 아하, 기도를 하는구나. 그들은 그날 밤에 죽은 자들이 그들을 방문할 거라고 믿는데 그 사람들은 집에 특별한 재단을 만든대요. 재단이 뭐야? 그 제사를 위한 어떤 여기 본문에서는 스페셜 테이블이라고 했거든. 어떤 단이라는 게 뭐야? 그 우리 똑같지. 우리도 뭘 할 때 그 뭐라 하지? 그 상 같은 거 놓기도 하고 제사상. 어떤 단이 있어야 되죠? 그 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설탕 두개골. 설탕으로 만든 그 두개골 하얀 그 해골바가지 있죠. 그다음에 꽃. 그 죽은 자를 좋아했던 음식이고 장식한다. 굉장히 비슷하지.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는 설탕 두개골은 아니지만 야, 우리나라 설탕 두 개 하면 진짜 웃기겠다. 꽃도 안 하죠. 꽃은 안 하고 뭐 그 제사상 할 때 음식 그저 각가지 음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룰이 정해져 있지. 뭐 지방에 어디 딱 정해져 있지만 뭐 그렇게도 많이 하죠.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 그 특히 이제 요즘의 문화가 그렇더라고. 요즘 장례한다면 요즘의 제사 문화가 특히 만약에 어떤 그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셨어. 그럼 커피를 더 올리기도 하고, 그죠? 뭐 피자를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 한밤중에는 가족들이 무덤을 찾아간대요. 또 한밤중에 가. 근데 무덤을 깨끗이 하고요. 꽃과 촛불을 장식하대. 한밤중에 가니까 촛불이 있어야겠죠. 그들은 죽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요. 많은 사람들은 해골처럼 변장하고 길거리 생진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빵을 먹는다. 이 죽은 자의 빵, 내가 본문할 때 이거 설명하긴 했는데 이렇게 강조 표시 있거든. 그래서 이게 없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없다 쳐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은 자의 빵을 먹는다. 이상하잖아. 진짜 죽은 자가 먹었던 빵인가? 이게 뭔 말이냐? 먹다 그냥 돌아가셨어. 그럼 그 빵을 먹나? 이게 진짜 죽은 자의 빵을 먹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이 포인트가 하이라이트. 네, 본문에서는 죽은 자의 빵에서 더 브레드 오브 더 데드 했어요. 죽은 자의 빵 이렇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죽은 자의 빵 해가지고 표시하는 거예요. 키워드로. 그 빵은 종종 두개골처럼 생겼고 보통은 장난감 해골이 속에 숨겨져 있대. 아하. 그러니까 이런 빵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 안에 장난감 해골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대. 그들은 그 장난감을 바이트하는 깨무는 사람에게 행운이 있을 것을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약간 포춘 쿠키처럼 뭐 그런 개념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알아두세요. 응? 이거 왜 찌는 줄 알겠어요, 여러분? 중얼중얼 자꾸 그냥 듣는 거예요, 수다 타임으로. 그런데 내가 뭐랬죠? 그 어떤 재밌고 다 좋아. 어떤 내가 킬링 타임을 뭘 보는 건 좋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위주로 듣자. 중얼중얼 했어요. 자, 끊어볼게요. 자, 안녕.